솔토고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학교에서 받은 기출문제의 유인물 프린트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t와 상수 k에 대하여 t부터 t 플러스 1까지, 즉 구간 크기 1인 곳을 살폈을 때 사인 함수와 y는 k의 모든 해의 개수를 ft라고 하는데요. 이 해의 개수가 한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0개가 돼야 된대요. 자,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k제곱의 값은 하고 물어봤고, a, b의 대소관계 및 약간의 범위가 정해져 있네요. 자, 가봅시다. 자, 당연히 두 함수의 위치 관계로서 해의 개수를 밝혀내는 이런 문제고요. x의 개수가 2분의 파이니까 주기를 찾아보면 주기가 4예요. 자, 그 다음에 t가 0부터 3까지 간단 말이야. 그러면 0부터 1까지 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피기 시작해서 3부터 4까지 이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한 주기를 다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기 그려주시고 절반 가르시고 4분할 하시고 진동의 중심을 만들어 준 다음에 사인 함수를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t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보시면 일단 처음에 t가 0일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 된대요. t가 0이면 구간은 0부터 1까지 본다는 얘기니까 0부터 1까지 살폈을 때 상수함수 y는 k와 교점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y는 k는 이 부분을 지나야 될 거다. 자, t가 3일 때는, 즉 3부터 4까지 살폈을 때는 교점 개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3부터 4까지 살폈을 때 이 부분에서 교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자, 다음 해석의 중심이 되는 곳은 이제 이곳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t가 a일 때는 교점 개수가 정확히 2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t가 a일 때만 상수함수와 교점 개수가 2개야. 그러면 이런 얘기거든.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살폈을 때 곡선과 직선의 교점이 딱 한 개라는 거죠. 딱 2개라는 거죠. 그 순간 말고는 교점 개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구간 크기 1인 곳을 살폈는데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교점이 딱 2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찾으셔야 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 y는 k라는 상수함수는 이 부분을 지나가야 되고, 자, 밑으로는 지나갈 수 없고 구간 크기가 1이 되도록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a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a에서의 사인값과 a 플러스 1에서의 사인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a 플러스 1을 넣어가지고 쉽게 계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a는 사인 2분의 파이 a 플러스 1. 자, 사인값이 같은 각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라는 특성이 있죠. y축 대칭인 동경들의 특성은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더했을 때 180도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각을 더해서 180도가 된다. 를 이용해 주시면 a 값이 2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는 2분의 3이겠죠.
자,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a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k 값도 구해줄 수 있는데요. 일단 위배 안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처음에 0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살펴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0부터 1까지 살핀다는 얘기니까. 자, 이때까지는 어때요? 빨간색 함수와 곡선이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다가 a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즉 t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살폈을 때는 교점이 2개야. 근데 요거보다 살짝 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오는 순간부터 이 곡선이랑 이 빨간색 함수의 곡선이 딱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빨간색 함수의 교점이. 그 다음에 계속 교점이 한 개다가 b부터 3까지는 교점이 0개여야 된대요. 그럼 b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b부터 b 플러스 1까지 살폈을 때 교점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자, 그래서 b 값이 2분의 3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문제에서 준 조건의 위배가 하나도 안 됩니다. 자, k를 구해볼게요. a에다가 2분의 1 넣어주시면은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제곱하면 2분의 1입니다. 답은 3이네요. 자, 포인트는 처음에 0일 때를 이용해서 상수함수가 어느 정도 지나가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t가 3일 때를 이용해서 밑으로는 못 지나겠구나 봤고요. 그 다음에 t가 a일 때만 교점이 2개야 되니까 구간 크기 1인 곳을 기준으로 곡선과 직선이 딱 만나야 된다. 이렇게 살폈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실수 k에 대하여 마이너스 파이부터 k까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a부터 a가 되도록 하는 k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 부등식을 잘 만져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8분의 파이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특수한 위치에서의 각도 찾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시는 거야. 자, 사인 x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인데요.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그려야 되니까 제가 1.5주기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2파이까지요. 자, 0, 2파이. 원래 이렇게만 그리는데 반주기 더요. 자, 진동의 중심 잘 갈라주시고, 자, 제가 4분의 1주기씩 그리는 걸로 연습을 시켜드렸죠. 자, 사인 함수가 이렇게 한 주기 더, 반 주기 더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네. 자, 사인 x 그래프는 끝났는데 y는 코사인 8분의 파이 그래프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얘는 상수함수예요. 그럼 코사인 8분의 파이가 어느 지점을 지나는 상수함수냐를 알기 위해서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코사인 x 그래프인데 이제 뒤집어진, 자, 그럼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8분의 파이는 어딜 거냐? 이 가운데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를 다시 반으로 가르는 이 부분이 이제 8분의 파이겠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코사인 8분의 파이의 마이너스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하얀색 곡선이 마이너스 파이 어쩌고 해서 처음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파이라는 노란색 상수함수보다 더 작아지기 시작하는 곳은 이 부분이죠. 그럼 여기 x값, 여기 x값은 몇일 것이냐 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길이가 확정된 곳이 여기가 8분의 파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 있는 점선이랑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곳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인 곡선이랑 코사인 곡선은 원래 모양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길이가 8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8분의 파이를 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8분의 파이를 더해가지고 이쪽이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마이너스 8분의 5파이가 이 값,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이 값이 될 수 있도록 이 A가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8분의 3파이 넣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8분의 3파이가 되면서 마이너스 8분의 5파이가 정확히 되죠. 자, 그럼 일단 구간 자체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마이너스 8분의 5파이부터 마이너스 8분의 3파이까지, 특히 A는 마이너스 8분의 3파이. 자, 이제 구간 끝점 K의 최대값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부분에도 노란색 상수함수랑 하얀색 곡선이 역전되는 곳이 밝혀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답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함수를 살피기 시작하는데 K가 이런 데 있는 건 괜찮아요. 이 부분만 노란색보다 작으니까. K가 쭉 오른쪽으로 이동되다가 이쪽까지 와버리면은 저 부등식의 해가 이 부분도 포함을 해줘야 되거든. 즉 K는 여기서 끊어져야 될 거다. 그래야지만 이 부분만 답으로 읽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이 2분의 3파이에서 8분의 파이만큼 더 적은 곳, (8분의 12)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11파이겠죠? 자, 이게 바로 실수 K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앞으로 넘어오셔서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두 개, 한 개, 0개겠죠? 자, n값에 따라서 얘는 양수거나 0이거나 음수겠지만 n제곱근을 구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홀제곱근들은 다 1이다에 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자, 그럼 F3은 1이고 F4는 따져봐야 되고 F5도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F2는 마이너스 3의 제곱근, 근데 음수의 제곱근은 없죠. 자, 4 넣어주시면 음수의 4제곱근, 음수의 4제곱근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F5 같은 경우에는 0의 5제곱근 찾는 거니까 한 개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F6 같은 경우에는 양수의 6제곱근을 찾는 거니까 2개야. 자, 여기까지가 F6이에요. 자, 그 다음에 F7 같은 것은 1 나올 거고, 왜냐면 7제곱근을 찾는 거니까. 그 다음에 F8 같은 것은 이제 양수의 짝제곱근을 찾는 거니까 2개. F9는 하나. 그 다음에 F10은 양수의 짝제곱근을 찾는 거니까 2개. 자, 여기까지 하면 몇이냐면요. 1, 2, 3, 4, 5, 6, 7, 8, 9, 10이야. 그럼 11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자, 그러면 F6, F7, F8, F9, F10, F11까지 전개해서 11이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K는 11입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35보다 작거나 같은 m, 9보다 작거나 같은 n,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저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중학교 3학년 문제 되면 제가 많이 납니다. 자, 일단 2가 세제곱근 밖으로 나오려면 자기 자신이 세제곱이어야 되기 때문에 m이 2의 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다른 세제곱수를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는 지금 n의 2분의 3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분모 2를 지울 수 있도록 n이 자기 자체적으로 제곱수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m이 될 수 있는 숫자를 k에 1부터 넣어가면서 조사해 보시면은 4, 2 넣으시면 32, 3 넣으면 108이고요. 4 넣으면 135가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L 조사해 보시면 1, 4, 9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n이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최대값은 9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108이랑 더해주시면 답은 11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y는 x 위의 점 알파, 알파를 기준으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이 p, y축의 수직인 직선이 지수 함수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고요. 문제의 목적은 선분 aq-ap의 절대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야. 자, 그럼 p를 보시면 점 a와 x 좌표값이 같고요. y 좌표값은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점 Q를 보시면요. 점 A와 Y 좌표값이 같고요. X좌표를 찾기 위해선 이 Y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X를 구해주시면 되겠지? 이가 밑으로 로그 2의 알파입니다. 자, 그럼 AQ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A의 X좌표에서 Q의 X좌표를 뺀 알파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일 거고, 그 다음에 AP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A의 Y좌표에서 점 Q의 점 P의 Y좌표를 뺀 알파 마이너스 로그 4의 알파겠죠? 자, 이 친구의 절대값이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건데 알파끼리는 지워질 거고, 자, 전개를 좀 해볼 건데 로그 4알파 마이너스 로그 2알파란 말이야. 여러분들 로그는 특징이 밑이 클수록 더 값이 작아요. 그러니까 얘를 절대값을 딱 달았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안쪽이 뺄 때는 이렇게 빼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4가 2의 제곱이니까 이 제곱을 밖으로 꺼내 주시면 로그 2알파 마이너스 2분의 1로그 2알파가 돼서 2분의 1로그 2의 알파가 되고 로그 2의 루트 알파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할 거고 최소의 정수 알파를 찾을 거니까 1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루트 알파가 2, 알파는 4입니다. 자, 알파가 4인 게 밝혀졌으니까 얘가 4,4, 그 다음에 이쪽이 4,1이겠죠. 자, 그럼 이쪽이 4, 4가 들어가면 2,4가 됩니다. 그럼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2, 높이는 3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2, 3이 되겠네. 이렇게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까지만 보셔도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시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도 필요하지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도 필요하니까,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찾아봅시다. 자, 이쪽이 제곱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어쨌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곱셈 공식의 변형 써주실 수 있고, 저는 루트를 씌워 드릴게요. 자, 루트를 씌우면은 자연스럽게 양수로 나올 테니까,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제곱하면 9고요. 여기 2분의 3 들어가면 6입니다. 그래서 루트 3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 자,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이 로그 루트 3에 2루트 6 베타 루트 6 알파고요. 자, 이쪽은 3이긴 한데요. 제가 억지로 루트 3으로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루트 3의 제곱이라고 보면 2가 밖으로 나와서 2분의 1이 되고, 이 2분의 1이 올라가면서 이 제곱을 지울 거기 때문이야. 제곱을 지운다기보다는 루트를 씌워서 얘가 알파인 상태로, 아니 양수인 상태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도 지우고 그대로 써드릴게요. 문제 굉장히 깔끔해요. 자, 밑이 같으니까 이제 두 진수끼리 곱해줘도 되겠죠. 자, 이거를 곱할지 말지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태로 뭔가 통분했을 때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루트 6알파분의 12 플러스 알파 베타니까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얘네 둘이 곱할까 말까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곱했을 때 문자끼리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곱하다 보면 문자들이 막 지워지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고등수학 하에서 하셨던 선술계와 평균 관계의 어떤 경험들이 좀 있으시면 이걸 곱하는데 망설이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24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알파가 지워지고 루트 6이 약분되면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베타가 지워지고 루트 6이 약분되면서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루트 6 곱해가지고 6이 되고 분자가 알파 베타가 되네. 자, 여기서 암산을 조금만 할게요. 자, 알파 베타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2분의 3이기 때문에 24에 3분의 2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 그럼 16 플러스 4니까 20이고요. 자, 알파 베타가 2분의 3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또는 2분의 3에 6분의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4분의 1이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로그 루트 3에 4분의 81입니다. 자, 뭐 요 상태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객관식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고 형태를 맞춰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살짝 뜯을게요. 자,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니까 2가 나와서 4도 사실 2의 제곱이니까 2가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수도 있겠고요. 얘는 계산하면 8이죠. 자, 9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의 a, b에 대하여 2a승이랑 3b승이 같고,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4a승 곱하기 3-b승 값을 찾는 문제야. 자,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등호 2개 이상을 이용해서 식 3개 이상을 연결해 놓은 경우가 더 많긴 한데, k로 잡고, 뭐 2는 k의 a분의 1승, 그 다음에 3은 k의 b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문자식에 대한 힌트가 유리식으로 나와 있을 때가 더 많지. 자, 넘기면 이 A를 넘기고 B를 넘기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밑이 통일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전개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상수 4가 주어지고, 이런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져. 자, 근데 이제 이런 관계식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건 중등수학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모아버리면 얘네들이 b분의 1 플러스 a분의 1이 되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풀었던 유형이랑 굉장히 힌트가 비슷해지죠. 자, 다시. 자, 여기서 2는 뭐라고? k의 a분의 1승. 자, 여기서 3은 뭐라고요? k의 b분의 1승. 마침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에 대한 힌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곱하고 쉽죠. 6은 k의 a분의 1승 더하기 b분의 1승이고 k의 2분의 1승이랑 같을 거야. 자, 요 힌트 때문이죠. 자, 그럼 k는 양변을 제곱해서 36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2의 a승을 k라고 놨기 때문에 4의 a승은 k제곱이고요. 3b승을 k라고 놨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b승은 k분의 1이겠지. 곱해주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의 값 자체가 k인 것을 보실 수 있고 답은 36입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3a 더하기 3-a승의 제곱은 2, 3a승 플러스 3-a승 더하기 8을 만족시키는 실수 a에 대하여, 자, 이렇게 생긴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고, 자, 통째로 치환한 연습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3a 플러스 3-a를 t로 딱 주는 순간 우리는 최소값도 산술계화가 아니죠? 이미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도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t제곱 은 2t 플러스 8이고요. 넘어와서 인수분해가 되면 t 값이 마이너스 2랑 4가 나오는데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t 값은 4일 거다. 즉 3의 a승 더하기 3-a승이 4고요. 27의 a승은 3a승의 3승, 27의 마이너스 a승은 3-a승의 3승이 보이니까 3차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시면 되겠죠? 3a승 더하기 3-a승의 세제곱 빼기 찌꺼기 3개. 자, 계산해 주시면 4가 들어가세요. 64 마이너스 지워지고 10입니다. 그래서 52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절대 등급과 광도가 있다. 자, 절대 등급과 광도를 MA/LA, 별 B의 절대 등급과 광도를 MB/LB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대. 절대 등급을 여기에다 넣어달라는 얘기고 광도를 여기다 넣어달라는 얘기죠. 자, 절대 등급이 4.8인 별의 광도가 L일 때 여기에 4.8, 여기에 L을 넣어줄게요. 자, 절대 등급이 1.3인 별의 광도는 KL이다. 자, 여기다 1.3, 여기다 KL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계산이 3.5가 되고, 이쪽은 K분의 1이니까 K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보고 마이너스 1을 꺼내주면 2.5로그 K가 됩니다. 양변을 2.5로 나눠주시면 25분의 35, 5분의 7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밑 10이 넘어가서 K는 10의 5분의 7승. 자, 이렇게 간결하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어느 해상에서 태풍의 최대 풍속은 중심기압에 따라 변한다. 자, 그래서 풍속 V는 4.86 곱하기 어쩌고로 계산한대요. P는 중심기압이야. 이 해상에서 중심기압이 900헥토파스칼일 때 풍속이 VA, 960헥토파스칼일 때 풍속이 VB라고 했고, VA over VB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VA는 계산이 어떻게 될까? 4.86에 1010-900의 0.5승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VB는 계산이 어떻게 될까? 4.86에 1010-96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누어질 거야. 자, 계산 갑니다. 위에 거는 110이고요. 자, 밑에 거는 50이에요. 지수가 0.5, 즉 2분의 1로 갔기 때문에 2분의 1로 묶어주실 수 있겠지. 즉, 우리는 5분의 11에 2분의 1승을 계산해내면 돼요. 자, 숫자가 이상하죠? 이상한 숫자를 계산하는 수단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배우신 게 상용 로그야. 자, 2분의 1 로그 5분의 11이거든요. 2분의 1 로그 11 마이너스 로그 5죠. 자, 상용 로그 계산 잘 보세요. 오래 걸리시면 안 되고요. 로그 1.1이 0.0414니까 11로 바뀌면 진수의 자릿수가 하나 증가해서 상용 로그는 정수 부분이 하나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로그 5는 로그 2가 0.301이면 0.699지. 1에서 빼시는 거죠. 자, 계산을 잘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0.3424가 돼요. 0.171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복잡한 숫자를 상용록으로 열심히 계산을 해놨는데 다시 얘를 상용록으로 바꾸셔야 진수끼리 비교가 가능하단 말이야. 이럴 때 상용록 표를 보고 얘를 로그로 바꾸시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줍니다. 0.1712는 로그로 바꿨을 때 1.483이래요. 결론적으로 열심히 계산해놓고 다시 상용록으로 바꿔서 진수끼리 비교를 하시는 거야. 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여기 y는 a의 x승, y는 b의 x승, y는 c의 x승, y는 4라는 상수함수, y는 8이라는 상수함수가 지나가고요.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4일 거고 정사각형 얘들이 얹어놨어요. 자,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은 a, b, c를 계산하는 겁니다. 2의 거듭제곱꼴로 나온대요. 자, 갑시다. 먼저 기하적 성질 4를 잘 감아서 좌표를 잡아주셔야 최대한 변수가 적겠죠? 자, 여기 t로 주시고 이쪽 t 플러스 4로 주면요. 일단 점들은 다 잡힙니다. 자, A점은 t, A의 t승. 그 다음 B점은 t 플러스 4, B의 t 플러스 4승. C점은 t, B의 t승. 그 다음 D점은 t 플러스 4, C의 t 플러스 4죠. 일단 점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니까 제가 다 잡아드렸고, 사실 없이도 풀 수 있어요. 자, t를 넣은 a의 y 좌표값이 8인 거고, t 플러스 4를 넣은 b의 y 좌표값이 8인 거야. 자, 그 다음 t 플러스 4를, 아니 t를 y는 bx에 넣은 c의 y 좌표값이 4인 거고요. t 플러스 4를 cx에다가 넣은 d의 y 좌표값도 4인 겁니다. 자, 그럼 b로서 두 식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을 b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나눠주시면 좌변은 지수끼리 빠지면서 b의 4승이 되고 이쪽은 2가 되죠. 그럼 b가 2의 4분의 1승이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 끝났고요. 자, 이제 a 찾기 위해서 출발을 할 건데 일단 2의 4분의 1승인 걸 이용해서 t 값도 찾아줄 수 있겠지. 자, 2의 4분의 1승 여기다 넣어주면 2의 4분의 t승이 되고, 얘가 4라는 거는 4분의 t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t는 8입니다. 자, t가 8이면 a의 8승이 8이 되죠. 그래서 a는 2의 8분의 3승. 자, t가 8이면 c의 12승이 4가 되죠. 그래서 c는 2의 6분의 1승이 되시는 걸 볼 수 있고, a, b, c를 모두 다 곱해주면
지수는 8분의 3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겠네. 자, 지수만 24로 통분해 주시면 9 더하기 6 더하기 4, 즉 19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최종 값을 이제 분수로 나오지만 여기 P분의 Q일 거예요, 아마. 둘을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3이야.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좀 많이 쉬운 거는 건너뛰면서 풀고 있는데 제가 얘는 왜 뽑았냐면은 이제 평소에 너무나 중요하게 설명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뽑았어요. 자, 진수가 0 되는 값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7, b만 대입하시면 돼. 자, 7 넣으면 3이니까 이게 2일 거고, 자, 플러스 1에서 b는 3이 되네요. a 플러스 b는 6입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곡선 y는 로그 4x, 위의 점 a와 곡선 y는 마이너스 로그 4 x 플러스 1 위의 점 b가 있다. 자, 로그 4x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런 평행이동도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그래프에 굴곡 잡으실 때는 제가 이제 진수에다가 4의 배수 4의 거듭 제곱이 되도록 밑이 4니까 자, 그렇게 잡아주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그 4의 x 플러스 1 그래프는 이 마이너스가 일단 없다 치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당겨진 함수라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원점이 대표 정점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었을 텐데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면 무슨 축 대칭 이동이 된다 그랬죠? x축 대칭 이동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올 거야. 자, 굴곡을 조금 더 잘 그려주고 싶으시면은 진수가 4의 거듭 제곱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문제를 그려주시면 좋다. 자, 3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어쨌든 점 A의 y좌표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네요. 그리고 B는 이 밑으로 지나가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했는데, X축이 삼각형 OA, B는 어딘지 아직 몰라요. B의 넓이를 2등만다 그랬어요. 자, 그럼 X축이 뭐야? 삼각형의 중선이다. 중선 위에는 대변의 중점이 있죠. 자, 그래서 삼각형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B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OAB를 딱 그렸을 때 이 X축이 중선이 되고 바로 이 X축 위에 A, B의 중점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아실 수가 있냐면은 이 중점의 Y 좌표가 0이죠. 자, 그러면 이 A의 Y좌표와 B의 Y좌표를 평균냈을 때 0이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B의 Y좌표가 추론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Y에다 넣으셔서 X값을 찾아주시면, 제가 지금 찾아놨지만요, X가 3이죠. 자, 그래서 선분 OB의 길이는 9 플러스 1의 루트를 씌운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함수 fx가 x는 4를 기준으로 뜯어져 있는 함수고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래서 방정식을 일단 잘 풀어내셔야 되는데 로그 fx를 살짝만 t로 좀 줘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t제곱에 t가 되거든. 그래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1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t제곱에 로그 n 더하기 로그 n 플러스 10이 1차항의 개수고 제가 뜯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로그 n 플러스 10이야. 아름답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1차항 개수 보시면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이쪽에도 마이너스가 달려야 될 거고, 자, 인수분해 결과는 쓰지 않고 제가 바로 근을 떠보면 t는 로그 n or t는 로그 n 플러스 10이 되시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t가 뭐였죠? 로그 fx였죠. 그럼 fx가 n이 되거나 fx가 n 플러스 10이 된다는 얘기겠네.
자, 이제부터 fx랑 상수함수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실근을 추적하는 겁니다. 실근이 두 개가 되게, 즉 교점이 두 개가 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fx 그래프를 보시면 4에서 뜯어져 있고요. 위에 있는 함수는 32가 점근선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4에서의 함수값부터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4를 넣으시면 위에 있는 함수식도 아래에 있는 함수식도 모두 16이 돼요. 자, y축 말고요. x는 4로 그리죠.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축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오른쪽 x가 4보다 큰 곳에서는 2x, 즉 증가하는 지수 함수가 지나가는 거고, 자, 왼쪽에서는 32를 점근선으로 갖는 지수 함수가 지나가는 거지. 자, 2x 그래프, 즉 증가하는 그래프의 마이너스가 달린 형태, 뭔가 x축으로 쭉 잡아 당겨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얘네들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을 두 개 가져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될 수가 있겠냐면은 두 방정식 모두 근이 한 개씩. 자, 그러면은 y는 n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y는 n 플러스 10도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형태. 그럼 결국에 이 n만 우리가 32보다 키우면 이 n 플러스 10은 당연히 교점을 한 개만 가질 거기 때문에 이 노란색 상황에서는 n이 32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같아도 되겠죠? 왜냐면 점근선이랑 같을 때는 교점이 하나일 테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50 이하의 자연수 n개수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50으로 가둬주시면 자연수 n은 몇 개예요? 18개 아니야. 19개입니다. 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냐면은 n이 작고 n 플러스 10이 크죠? 그러니까 n이 밑으로 지나갈 때 n 플러스 10이 위로 지나가면서 교점을 자기 자체적으로 두 개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얘가 교점이 없고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n 플러스 10은 16보다 커야 되고 16이 되는 순간은 교점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요. 3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은 교점을 안 가져야 되기 때문에 16보다 작아야 되죠. 자, 연립을 잘 해서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여기선 10, 10, 10이 빠져가지고 6부터 22까지. 근데 1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를 잘라주시면 6부터 16까지. 몇 개예요? 10개 아니야. 9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8개가 됩니다. 자, 다음은 2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세타는 2, 4분면각이고요. 코사인 제곱분의 어쩌고가 8일 때 저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코사인이랑 탄젠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식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분의 2 플러스 사인 제곱이 8이 되네. 그럼 8 코사인 제곱은 2 플러스 사인 제곱인데 이제 코사인 제곱으로 통일시켜서 문제를 풀기 위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9 코사인 제곱이니까 넘어가서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은요. 여기에 루트를 씌우셔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는 거고 세타가 2, 4분면각이니까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야. 자, 사인 세타를 구해주시는데요. 뭐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하실 수도 있지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기억하시죠? 더 빨리 하는 방법은 분모의 제곱해서 분자를 빼버리는 거야. 9에서 3 빼면 6이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분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직각삼각형을 그리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나누면요. 9, 9 지워지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 자, 계산해 봅시다. 자,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 다음에 얘가, 자, 9분의가 아니고 미안해요. 3분의 루트 6이에요. 3분의 루트 6. 1 빼기 3분의 1. 3분의 2인데 거기다 루트를 씌워가지고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건데 9 빼기 3, 이게 빠르다고요. 분모, 루트 씌우셔야 되는 거고. 자, 사인이 3분의 루트 6.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뭐 번분수 연산을 하셔도 되지만 분모 분자의 3배를 해주시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3 루트 2 뭐 이런 연산이 조금 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유리화합시다. 마이너스 3 루트 2한테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3이 붙을 거고 밑에는 3이 붙을 거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네요. 자,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함수 y는 절대값 sin 파이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n분의 1x의 교점 개수를 pn이라고 할 거고 p1, p2, p3를 찾는 거야. 1분의 1x랑 2분의 1x랑 3분의 1x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얘랑. 자, 먼저 sin 파이 x 그려가지고 접어보겠습니다. 접어볼게요. 자, 기존 주기 2파인데 파이니까 누가 x의 개수가 주기는 2야. 자, 그리고 여러분 사인 함수가 접히면 그래프에 음의 부분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래서 직선도 어쨌든 위로 올라갈 때만 교점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저는 양수인 곳만 그립니다. 자, 주기가 2여서 2, 4, 6, 8 기준으로 이제 쭉쭉 그려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직선을 어디까지 그려야 된다 그랬죠? 사인 코사인은 최대 최소값이 1-1이니까 이 직선도 1과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순간까지만 그리면 된다 그랬어. 그럼 P1은 n이 1일 거니까 y는 x가 y값이 1이 되는 순간 x가 1인 곳이고요. P2는 2분의 1x니까 y값이 1 되는 순간 x가 2인 곳이지. P3는 3분의 1x니까 y값이 1 되는 순간은 x값이 3인 곳이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 정도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기가 2니까요. 반주기를 그리시는데 제가 왜 밑에는 점선으로 그렸겠어요? 접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n에 1 들어간 y는 x는 1,1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될 거고 교점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자, n에 2 들어간 2분의 1x는 2,1을 지날 거고 교점 몇 개예요? 3개입니다. 4개네요. 자, 그 다음 P3x는 3분의 1x를 그려야 되고 3,1을 지나는 직선일 테니까 이렇게 지나가겠네. 교점 몇 개야? 2, 3, 4, 5, 6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0이고요. 자, 우리 실전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가끔 직선이 이런 삼각함수의 꼭지점이라고 부르면 좀 애매하지만 이런 꼭지점과 정확히 같은 점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잘 봐요. 교점 개수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을 확대하면 빨간색 직선이 지나가는데 하얀색 직선이 이렇게 감기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교점이 2개가 발생합니다.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이야. 여긴 교점이 2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공부해 주시면 완벽해요. 자, 다음은 24번입니다. y는 4sin 제곱 x 플러스 4코사인 x 마이너스 8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야. 자, 1차는 변환이 안 되니까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4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괜찮겠죠? 4 코사인 제곱이요. 자, 이러고 치환을 할 건데 자기가 머리가 커가지고 치환을 안 하고 푸시는 분들 있죠. 자, 치환해서 푸세요. 자, y는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4. 치환은 뭐와 함께? 범위와 함께. 자, 그럼 위로 볼록한 함수고 축은 2a분의 마이너스 b, 즉 2분의 1이니까 아마 여기가 최대일 거고 최소값은 t가 1인 곳과 t가 마이너스 1인 곳을 살피셨을 때 이 마이너스 1인 곳이 더 멀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값이 나올 겁니다. 자, 최대값 계산해 드릴게요. 2분의 1 넣으시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최소값 계산해 드립니다. t가 마이너스 1인 곳이에요. t가 1인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좀 더 높아요. 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0이고 합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자, x는 0부터 2파이까지고 자, 분음식 풀어내야 돼요. 자,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꿉니다. 자, 통일 잘 시켰으니까 풀어내시면 되거든요. 자, 2 사인 제곱 x 부호로 바꾸고 있죠?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수항은 1이지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1, 부동호 방향 바꿔주시고. 자, 인수분해 가요. 자, 이 sin x 플러스 1에 sin x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커야 돼. 가 n이에요. 그럼 sin x는 작은 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sin x가 1보다 커야 돼. 자, 그럼 이런 부등식은 풀 필요가 없겠지. sin x는 1보다 커질 수 없지. 해가 없는 부등식은 풀 필요가 없으시죠. 자,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곳. 바로 암산하셔야겠지. 자, 서비스로 단위원 그려드립니다. 자,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동경을 찾아서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은 동경이 어딜 지날까? 바로 이 부분일 거야. 그래서 답은 210도부터 330도까지 바로 읽어주시면 돼요. 6분의 7파이부터 6분의 11파이까지. 자, 문제에서는 알파와 베타를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3파입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각도들이 난리가 났죠? 다 변환해 드릴게요. 자, 누워있으니까 변하지 않고 제곱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부호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서 있으니까 변해야 되고 코사인인데 사인인데 2, 3분면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4 코사인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K를 넘기지 않고 푸는 걸 추천드렸죠. 자, 일단 코사인이니까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코사인 제곱이 되겠지. 자, 이래놓고 좌변을 그려주시는 건데, 자, 일단 코사인 t로 주죠. 자, 얘를 이제 ft로서 그려낸단 말이야. 자, 아래로 블록하죠. 축을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근데 t값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는 겁니다. 자, K를 만약에 가져가서 그렸다면 K값 때문에 그래프가 확정되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이 부분에다 거시는 거예요. 자, 이게 훨씬 풀기 좋습니다. 자, 최소값 구하고 최대값 구해서 이 사이에다가 걸어버리시면 돼. 걸어버린다기보다는 K가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이 밑으로 지나가면 돼요. 자, 그럼 최소값만 찾아가지고 K가 그거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시면은 자, 그럼 Y는 K가 살짝 올라와서 같아지는 건 괜찮죠. 같아지는 건 괜찮죠. 왜냐면 메인 부등식에 부등호에 그 등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문제에서 K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다음 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고요.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자, 일단 진폭도 다 그려져 있고 x축 평행이동량이랑 상수항 찾으셔야 되는데, 자, 상수항은 진동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을 찾으시면 b가 된다. 자, A 찾아볼게요. 자, 그래프상으로 X축의 평행이동량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바로 이런 문제에서 준 함수값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랬죠. 자, 1,5를 대입해 볼게. 자, Y 자리에다가 5를 대입하고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서, 자, 근데 이 B는 2였으니까 제가 넘겨도 되겠죠. 자, 이래놓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사인이 1이래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보실게요. 각도가 복잡해 보이세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치환하지 마시고 바로 끝내는 겁니다. 사인은 언제 1이야? 90도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자, 이럴 때 사인 값이 1이 되죠. 자,
자, 더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려면은, 자, 여러분 제가 x에 1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안 넣어드렸어요. 자, 얘가 1이 돼야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a는 0. 자, 얘가 5가 돼야 2분의 5파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4. 자, 여기까지만 찾죠. 문제에서는 양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a도 최대한 작아야 되고 b도 최대한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8입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0부터 2까지 x값이 정해져 있고요. y는 탄젠트 파이 x의 그래프와 직선의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탄젠트 함수는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어요.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랬죠? 이 x에 많은 장난질이 되어 있으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하시고요. 지금은 많은 장난질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기준 주기를 x의 개수로 나눠서 주기를 찾은 다음에 이 주기를 절반해서 y축을 기준으로 2분의 1만큼 떨어진 곳에 첫 번째 점근선과 두 번째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아주 편하게 그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 자, 지금은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니까 제가 0부터 그리기 시작했고요. 여기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일 거야. 자, 그럼 나는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리면 돼요. 자, 색칠이죠. 여기도 색칠입니다. 자, 이제 직선을 보실 거고 우리의 목표는 n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즉 y 절편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거든. 자, 근데 기울기가 지금 어떠냐면요.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직선은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럼 봐봐. n이 오지게 크면 직선이 내려가면서 교점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n이 오지게 작으면 자, 이런 식으로 교점이 세 개가 만들어져. 근데 우리의 목표는 n을 최대로 만드는 거니까 교점이 세 개가 생기면서 이제 y절편을 키워야겠지. 바로 여기 있는 2,0을 지나는 순간까지 직선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사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3 정도로 훨씬 급해야 되지만 제가 그림상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자, 2,0을 지날 때의 n 값을 구해볼게요. 자, x에 2, y에 0. 자, 그러면은 0은 마이너스 3분의 20 플러스 n이니까 n 값이 3분의 20이 되는데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n의 최대값은 6입니다.